적반하장 세모녀 투기단. 자, 세입자들한테 이 주택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세 모녀가 있다는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한 지 한 4년 정도 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한때 가장 잘 나갈 때는 500채가 넘는 집을 갖고 있었습니다. 빌라 500여 채인데요. 이 중에서 상당수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세 모녀 구체적으로는 50대 여성과 이제 20, 30대의 두 딸이 같이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일단 그 빌라를 같이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딸들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지만 정식 계약과 연락은 어머니가 도맡아서 했습니다. 문제는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겠죠. 계약 종료가 임박하면 집이 팔려야지 돈을 줄 수 있다. 혹은 보증보험 들어서 알아서 변제 받으시라.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적반하장식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약 종료가 임박해야지 사실 피해를 알 수 있잖아요. 현재까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7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 변호사님 이거 갭 투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갭 투자를 한다고 해도 500채를 소유한다는 게 이게 가능한가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빌라 500채면 엄청난 재력 같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무리 갭 투자라고 하더라도. 예. 근데 이게 신축 빌라는 이런 게 있어요. 매매가하고 전세가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신축 빌라를 하나 지었어요. 건설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A라는 사람한테 넘기면서 이 사람이 전세 할 분들을 다 모셔오면 전세 보증금 받잖아요. 그걸로 사실상 소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건 이거하고 원래 이 전세하고 이 집의 차이의 갭만 투자해도 되는 건데 더 나아가서 사실상 전세가하고 이 빌라의 가격이 거의 비슷하면 그냥 무자본으로도 이걸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돈이 없이 500채를 소유하게 된 거고 그럼 500채를 소유했어도 돈은 별로 없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야. 아니 근데 보통 이 기자 이런 게 500채를 소유하는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이걸 중개해주는 공인중개사의 어떤 협조가 없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생각도 얼핏 들어요. 일단 피해자들은 이 건축주나 이 세무녀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 역시 한통속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사실인지 여부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밝힐 내용인데 일단 이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뭐 빌라 5채 정도 세주는 평범한 임대사업자라고 소개하기도 했고 중개사 역시 갭 투기꾼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문제가 터지니까 이런 매물을 중개했던 공인중개사 사무실 3곳도 자취를 함께 감췄다고 합니다. 그중에 2곳 사무실과 개업한 피해자가 이제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현재 정황상으로는 뭔가 이제 공인중개사나 건축주 역시 어느 정도 이런 사실관계를 알고 혹시 어느 정도 이제 협조를 한 것인지 공범이 됐는지는 이제 앞으로 경찰이 살펴볼 부분입니다. 하긴 뭐 진짜 이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그 사람이 집을 뭐 500채나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부자인가 보다. 최소한 내 보증금을 떼어먹진 않겠지. 라는 좀 약간 안도감을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어머니 김 씨라는 사람이 이거 임대차 3법 이거를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 세입자들을 압박을 했다. 이게 무슨 소리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임대차 3법을 좀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 상황에서 일단 2+2, 2년 살아도 저 2년 더 살래요. 그럼 자동적으로 이제 계약갱신이 되죠. 그러니까 임차인들한테 더 이득이 간다. 그렇죠. 뭐 이런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가 그럴 때 전세를 앞으로 한 3억 더 올려줘 이러면은 그 말에 의미가 없잖아요. 계약갱신은. 그래서 이제 전월세 상한제 5% 제한을 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계약갱신 하려면 5% 인상 전세금. 근데 문제는 제가 그랬죠. 이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전세가가 매매가가 비슷한데 5% 올리면은 매매가를 역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 계시겠어요? 안 하죠. 그냥 사는 게 낫지. 뭐. 안 하죠. 근데 여기서도 갱신이 우선인데 갱신하면서 조정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무조건 5% 인상하면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결국 저 여기서 더 안 살래요. 계약 해제해요. 이걸 노리는 거예요. 그럼 계약을 해제하면 어떻게 되느냐? 보증금이 없어. 돌려줄 돈이 없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럼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이 빌라를 당신이 소유해. 소유권 넘겨줄게. 조금 더 보태서 사.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세입자를 위한 임대차 3법을 악용을 해서 그렇게 세입자들을 압박하는 수단을 쓴 겁니다. 와, 또 그런 방법이 있어. 자, 그런데 말이죠.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건 세입자가 그냥 나갈게요 하면서 보증금 돌려주세요 했더니 당신 보증보험을 왜 안 들었어?
그렇습니다. 오히려 임차인을 나무랬다는 거 아니에요? 돈을 돌려줄 입장에서 그런 말하면 안 되잖아요. 돈을 돌려주겠다 혹은 미안하다 지금 어렵다라든가 뭔가 좀 인간적으로 당연히 자신의 책임을 절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나무랐습니다. 대화 내용을 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세요 이렇게 보내니까 보증보험 신청해서 이사하세요. 가입하셨죠? 그래서 아니요 돌려주세요 하니까 보증보험 들지 않고 뭐 했습니까? 오히려 꾸짖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돌려주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보증금 돌려주는 게 정상 아닌가요? 만기인데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일하는데 방해돼서 문자 차단할게요. 이러고 그다음에는 하루 종일 전화랑 문자 가서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도 비슷한 사건에 몇 건 취재를 했었는데요. 예. 심지어 그런 적도 있습니다. 나도 사기를 당해서 힘들다. 그래서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 아니, 그건 등기 그 옮겨서 사람 가져가시라. 사정이잖아요. 그러면서 한창 갭투자 때 이런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돌려주지 않으면 걸리는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잠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다, 배째라 이거죠. 야,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자, 지금 그 빌라 아무튼 제가 이 관련 기사를 보니까 아무래도 피해자 대부분이 신혼부부 또는 2030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다는데 아무래도 주거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수님? 근데 말이죠. 지금 오히려 홍 기자가 설명했던 것처럼 배째라. 나 바쁘니까 연락하지 마. 아니, 이게 무슨 심리인가요, 이게? 사실 이거 주거 취약 계층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사회적 취약 계층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범죄를 소위 범죄를 저지르는 가장 그 핵심은 이분들이 이제 사회적 경험이 일단 부족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법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는 능력도 굉장히 그럴 수 있겠죠. 좀 미숙하죠. 왜냐하면 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적인 대응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시간과 여력이 없기 때문에 또 손해를 보면서도 그냥 이어가야 되는 이런 점들이 결국은 이런 범죄를 계속 이어가게 되는 어떤 강화의 요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변호사님, 네. 일단 이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사실 돌려받으려면 이 혐의 입증과 별개로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소송. 네, 그 소송을 이건 당연히 아니 전세 그러면은 계약이 시간 끝났으니까. 낭비 또 시간하고 그렇죠. 비용. 그래서 일단 전세 계약을 해제가 돼버리면 그동안에 대출받았던 거 그것 때문에 신용불량이 될 수 있어요. 피해자들이. 어쨌건 소송이라는 건 나중에 집행까지 하면 그 집 경매해도 경매가는 좀 더 떨어지잖아요. 그럼 전세보증금 다 못 찾습니다. 아이고. 만약에 이 세모녀가 다 돈이 없다면. 근데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굉장히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이런 전세 계약을 할 때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이게 꼼꼼하게 봐도 도저히 알아볼 수 없었던 상황이 정황이 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아니 여기 보세요. 여기 등기부등본에 근저당도 없잖아요. 이제 깨끗한 집입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전세가하고 집값하고 비슷해버리면 전세가하고 집값이 역전되는 현상되면 보증금 다 못 돌려받는 일이 많잖아요. 거기다가 재력이 충분한 사람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했는데 별로 그렇진 않죠.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이 공인중개사 지금 현재 좀 사라졌다고 하던데 이 공인중개사를 빨리 좀 찾아야 될 것 같고 사실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소송밖에는 이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소송하다 보면 내 돈 들죠. 또 그거 하는 동안에 시간 들어가죠. 이거 그럼 뭡니까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앞으로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경찰도 이 부분 이제 사기 혐의로 입건을 해서 조사를 진행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보증금 미반환 건수가 지난해 한 18건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00여 채 정도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해서 보증금을 되돌려주지 않을 걸 전제로 해서 전세계약을 체결했는지 예.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기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파악해야 되고 만약에 사기 혐의로 처벌받을 상황이 된다면 어찌 보면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피해복을 꾀할 수도 있어요. 본인들의 처벌을 낮게 받기 위해서. 그래서 경찰의 수사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진짜 짜증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